안녕하세요. 오늘 그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연합회 이경자 대표님을 모시고 아주 요즘에 특별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사연의 전후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자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그 아주 명성이 높아지셨어요? 네. 어때요 기분이? 뭐 가택수색을 뭐 당하셨다면서요? 예. 뭘 그렇게 반국가적인 행위를 했길래 가택수색까지 당하고? 예, 그 뭐 살다 보니까 별일이 있는데요. 뭐 저는 뭐 담담하고 뭐 이상한 생각도 안 들고, 야, 이런 날도 있는 거구나. 도대체 내가 학부모 운동밖에 한 게 없는데 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그냥 투사가 되고 유명인이 되지? 그런 좀 어이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 시대의 유관순 여사라고 생각하십시오. 누군 뭐 옛날에 제가 있어 잡혀갔겠습니까? 그래요. 뒤집어 씌우니까 잡혀가는 거죠. 네. 네. 그 저기 대표님 그러면 네. 학부모 운동을 하셨다 그러는데 어떤 네. 학부모 운동을 하셨길래 아니 가택수색을 당합니까? 난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네, 뭐 이번 거는 말씀드리자면 그 국정역사교과서 관련한 일이래요. 그래서 2015년도에 예, 2015년 그때 국정역사교과서 얼마나 우리가 원했던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예.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이거를 국정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았기 때문에 이게 찬반 의견을 교육부의 홈페이지에다가 같이 의견을 받는다 이런 이제 공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 그거 했다고 가택수색을 해요? 네. 그래서 아니 이게 아니 그 사람들이 맨날 뭐 정치 타라 어쩌고 하면서 누가 아니랍니까? 네, 근데 그걸 왜 가택수색을 해요? 저도 이해가 아니 모르겠어요.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네. 예 사상의 자유 뭐 표현할 수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불러도 아무 일 없는 예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네. 아니 국정화가 와서 뭐 마음에 안 맞으면 반대도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거 하나 했다고 그렇게 그래서 정작 그 이번에 교육부에서 세 사람을 고발을 했어요. 교육부에서 고발을 했어요. 교육부가요? 네. 지금 교육부 장관이 누구죠? 지금은 김상곤이죠. 근데 김상곤이가 그 사람은 저기 그 전교조 아주 골수입니다. 뭐 전교조 형님. 뭐 그러니까 그러면 네. 대표님 네. 그냥 나는 정말 전통적인 그 뭐야 이렇게 양질의 자유주의 투사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네, 네. 맞습니다만 주부잖아요, 주부. 아니 이때까지 공직을 가진 적 있습니까? 한 번도 돈 벌어본 적도 없는 여자입니다. 저는. 그래. 네. 아니 뭐 그런데 저는 이제 엄청나게 공직 생활 네. 한 적 없죠. 없죠. 그리고 지금 뭐 어디 국가의 요직을 맡은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도 진짜 이게 코미디네요, 코미디. 네네. 아니 나는 가택수색까지 당했다 그래가지고 야 이게 내가 대단한 분을 그동안 알고 지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대단한 분은 맞지만 그렇게 가택수색을 당할 정도의 근데 아마 그 사람들이 3명이 집에 왔는데요. 와서 가져갈 게 없어서 굉장히 난감했을 것 같아요, 저는. 뭘 가져갔어요? 네. 제 핸드폰 2대하고 컴퓨터에 있는 모든 파일을 한 400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컴퓨터 가져갔어요? 모두 아니 그냥 복사해가지고 파일에다 담아가지고 연애 편지는 없었어요. 혹시라도 남편 모르는 연애 편지 없었죠? 없었어요. 그런데 서가를 모두가 뒤지고 한 분은 뭐 내 수첩, 노트, 공책 이런 걸 모두 다 뒤지다가 한 개도 이상한 게 없었나 봐요. 그냥 아무것도 수첩에 뭐 가서 저는 기록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 10년 전부터 기록 좋아하지 마세요. 기록해놨는데 그게 너무 별게 없으니까 그냥 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요즘은 기록하면 안 돼요. 그런가 봐요. 머릿속에 다 넣어야지. 뭐 없냐고 자꾸 물어봐요. 나중에 머릿속까지 이제 네. 이렇게 이게 카피해갈지 모르지만 그거 뭐 없느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뭐 나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록해 놓은 거 없다 있는 대로 하고 나면 그냥 뭐 그런 거를 찾는 것 같아요. 장부 있어요? 장부가 집에 왜 있어요, 그게. 예. 돈 받았으면 장부에. 돈 안 받았어요? 뭐 신문에 전에 난 것처럼 공학연을 아마 좀 잡으려고 하는지 우리가 뭐 교육부로부터 교육청으로부터 엄청난 돈을 받아왔다고 제가 제일 1등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공교육살기 학부모연의 최고 액수를 받은 거로 나와 있는데 뭐 교육부로부터 7천만 원 뭐 이렇게 막 받았대는데 저는 제가 받았어요? 알기로는 그건 받았죠. 그거는 교육부 사업비예요. 학부모 지원과에서 우리나라에
그 정부에서 주는 그 민간단체들이 네. 그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그 하는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죠. 있죠. 이거는 뭐 공교육 살리만 받는 게 저는 아니라 제가 전 이런 좌우를 막론하고 다 받아요. 그거는. 예, 수도 없이 받고 뭐 행안부 자금은 뭐 수천만 받잖아요. 수십억. 예. 몇 년에 걸쳐서 7천이에요. 2천. 그래요? 예. 한 번에 받은 게 한 번 아니에요. 그 돈도 아니에요. 3천, 2천, 2천인데 우리만 그렇게 받은 게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다 받았는데 우리는 3년 걸친 걸 7천이라고 쓰고 다른 단체는 2천, 뭐 3천 해갖고 그 단체는 내가 알기로는 1년 받은 거를 그렇게 쓰고 그러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저는 그걸 딱 보는 순간 아 내가 표적이 되겠구나. 내가 왜 표적이 될까? 7천만 원을 뭐 했는데요? 아유 학부모 역량 강화 사업을 하게 돼 있어서 딱 사업명까지도 나오고 1년이 지나서 그 사업한 것에 대한 보고서를 다 내셨겠죠? 해마다 제출해서 문제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주지. 그러니까 그렇죠. 문제가 있었다면 주겠습니까? 안 주죠. 그리고 저는 그런 것도 하도 서류하는 게 복잡해서 안 받고 싶다 그래도 아우 공학연이 제일 큰 단체인데 아이 대표님 써주십시오. 받으라고 해서 받은 거예요? 그럼요. 받으라고 해서 받았는데 왜 그거를 가지고 그래서 조사를 뭐 해요? 사업 설명회도 가고 우리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거 다 제출해서 내고 받는 돈이지 그게 뭐 생으로 주고 우리 먹으라고 줍니까? 그 중에서 강사비로도 쓰고 그 사람들한테 책자도 나눠주고 그랬겠죠. 같이 밥도 먹고 돈이 그런 정말 거죠. 많은데요. 1년에 2,000비인데 그러면 인천이 그것도 얼마 안 돼요. 그것도 전국에서 사업을 했잖아요. 뭐 부산, 그러면 그거는 제주 다, 뭐 다 하고. 다 이게 자원봉사로 일해주는 거 아니에요? 네. 사업비만 받고 예. 인건비 하나도 없는 거죠?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럼 나라가 일을 시켜먹고 이렇게 막 가택시세까지 하는 거 이거야말로 진짜 웃긴 거예요. 가택수색은 이제 저는 날 잡으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동안 뭐 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최근에 가장 오래 열심히 한 거는 전교조 추방 운동이었고 학교 급식 반대 운동이었고 혁신학교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예. 전교조 네. 전교조를 왜 추방해야 되는지 요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전교조가 우리 교육에 끼친 해악을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아시게 됐잖아요. 이제 나타나잖아요. 한 30년 그 교육을 받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야말로 45세 이하 아이들은 모두가 전교조 세대가 됐고 걔네들이 지금 삐딱한 사고를 가진 전교조가 어떤 교육을 하나요? 그야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비판하고 뭔가를 부정하고 이 지금 현 정권의 무능함을 지적하고 그러니까 뭐든지 이 교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순종을 하면서 올바른 거를 가르쳐야 되는 건데 삐딱한 시각을 갖게 가르친 게 저는 전교조 교육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북한을 찬양하는 그런 그런 것도 있죠. 그거는 이제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은근슬쩍 교육 속에서 진짜 북한을 찬양하게 만들고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아니라 또 아주 굉장히 우호적인 감정을 갖게 하고 우리나라를 정말 세운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세운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완전히 부정적인 시각 그리고 이런 뭐 군사정권 내라고 표현하고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 대한 완전히 또 비판 이렇게 하고 오히려 김대중은 완전히 우리나라의 위대한 지도자인 것처럼 또 노무현은 완전히 뭐 우리의 무슨 영웅인 것처럼 그렇게 기르니까 얘네들이 지금 완전히 과거는 다 무시하고 지금까지 노무현 아니 문재인 정권이 되고 나니까 거기에 열광하는 아이들이 누구예요? 거의 정말 40대인데 지금 40대들이 막상 문재인을 뽑아놓고 나니까 이 교육정책에 관해서는 야 우리가 속았다 하면서 저한테 연락이 오고 실제 그렇습니다. 네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혁신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이 혁신학교라 그러면 뭘 교육 혁신을 하는 건 줄 알지 그럼 왜 그걸 반대하는 거냐? 혁신학교는 기존 학교들의 뭐 어떤 제도를 혁신하는 거면 좋은데 이거는 좌파 교육감들이 자기들이 의도를 가지고 그 학교를 만약에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세력을 양성하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해서 아주 홍위병을 양성하는 양성소 학교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굉장히 그 개방적으로 뽑고요. 교장서부터가 굉장히 그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교장으로 영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자격인데 자격을 갖춰서 교감을 거쳐 교장이 된 사람들이 교장이 돼야 정상적인 건데 이거는 전교조 그 교사 출신 중에서 교장 점수를 따지 못했으니까 무자격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교장으로 앉히고 그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교육감 선거에 아주 공을 세운 사람들을 갖추고 또 저희가 자기들이 그 좀 자리를 주고 싶은 사람들을 예. 뽑는 게 혁신학교군요. 그런 사람들로 그 교사진이 구성돼 있고 예. 또 거기서 가리키는 교과목 자체도 굉장히 아이들에게 행복과 자기의 꿈과 끼를 한다 그러면서 공부 안 해도 되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혁신학교가 생긴 지 몇 년 안 됐는데 경기도와 서울에서 그렇게 혁신학교가 많이 늘어나면서 학력이 전국에서 최하위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학교에 가서 맨날 놀다 오는 거 아이들이 엄마 행복해 하지만 나중에 시험을 봤을 때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같은 결과 제일 하위를 맡았으니까 세상에 이 학교 보내니까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번에 그 충북의 제천에서 제천고등학교 동창회가 다 들고 일어나서 혁신학교 절대로 못한다고 이 지정 취소하라고. 애들을 놀게 하는 게 학교. 네, 그런 학교고 또 선생님들이 아닌 시민사회단체 출신 사람들이 그 학교에 들어가서 아주 여러 분야를 파고들어서 아이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뭐 참여 수업, 체험학습, 뭐 특강 이런 거를 전부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리키면 나머지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정교조 선생님들이 많은데도 쉬고 나머지 이렇게 특강 형식으로 많이 하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다 좌파 운동권 출신들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돈을 대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특별 예산을 한 1억 정도 교육청에서 혁신학교에는 별도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을 비교해보면 완전 이건 특혜를 받는 거고 특혜를 주면서 나쁜 교육을 한다는데 우리 학부모 이 잘 아는 학부모 단체에서 어떻게 혁신학교를 반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을 가택수색해야 되겠네 원래는. 맞죠. 네. 그리고 아까 또 그 무사 급식, 네. 학교 급식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어떤 문제가 더 있습니까? 지금 전면 무상급식이라 그래가지고 세상에도 없는 제도를 우리나라는 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미국 같은 나라도 3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에서 30% 정도는 당연히 무상급식 주는 건 좋지만 우리나라 같이 100% 무상급식을 하는 나라가 북한하고 아주 정말 공산국가 몇 개 되지도 않잖아요. 아니면 아주 부자 나라. 무상급식 없어요. 무상급식 없어요? 없어요. 밥을 왜 학교에서 줘요? 집에서 먹지. 그러면 세상에도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이런 걸 해놔서 지금 많은 교육비가 다 밥 먹는 데 들어가니까 교육에 쓸 예산이 없으니까 그거 안 된다고 반대한 게 제가 무슨 죄졌습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운동을 하는 것이 지금 운동가의 그 목적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상급식을 왜 그렇게 집착을 해요? 왜 뭐 자기들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거 아니에요? 큰 이해관계 걸려있죠. 어떤 거예요? 전 두 가지가 아주 대표적인 거라고 보는데 지금 급식 조리 종사원들이요. 네. 학교에 이제 급식 영양사가 있고 급식 조리 종사원이 많이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줌마가 뭐 10명 정도 있는 학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아줌마라 그러면 안 돼요. 그때 아줌마라 그래가지고 조리 종사원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멍다니가 났잖아요. 아줌마라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 그 사람들이 비정규직이죠. 네. 정규직 교사가 아니니까요. 근데 비정규직들을 단합을 시켜가지고 하나의 노조를 만들어서 학비 노조, 학교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어서 학교에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전교조의 그런 노조에 지겨워 죽겠는데 또 하나의 노조가 생겨서 지금 학교는 노동자들의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힘을 이용해가지고 앞으로 정치를 계속 끌어가겠다는 거죠. 네, 대표님. 예. 그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 노조 만들어가지고 다 키워놓으면 문재인 정권이 힘들어져요. 그다 관리하려면 어디서 돈이 나옵니까? 이제 근데 자기 문재인 스스로 정권이 나갈 거예요. 힘들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예산을 문재인 정권 나라가 망하든 말든 빚을 내서라도 겠으면은 자기네 정권은 유한하죠. 기껏해야 몇 년이면 끝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엄청난 이 빚은 누가 감당하는 정권 겁니까?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힘이 가면 돼요. 그래서 세금을 안 내주면 되는 거지.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참, 아예 세금만 안 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그냥 다 어디를 가야죠. 전에 이제 세금 거부 운동 얘기하셨는데 네. 진짜 우리야말로 진짜 모두가 세금 거부 우리가 그냥 피 빨려가지고 그 사람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에게 세금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급식에 그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엄청난 이권이 얽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는 그 학비 노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급식비에서 엄청난 돈을 떼어먹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식재료에서. 예, 그래가지고 식재료 유통센터를 박원순이하고 함께 교육부하고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만들어서 서울시뿐이 아니죠. 전국에 무슨 유기농 무슨 센터 만들어가지고 친환경
유통센터 같은 거 근데 만들어서 저는 친환경이 아니더군요. 그럼요. 가짜를 진짜로 둔가시켜서 비싼 값에 사면서 그 차액을 떼어먹는 엄청난 이권 집단들이 있다는 거. 이게 그 사람들이 있을 수 없는 돈이 얘기입니다. 없으니까 이거. 가난하니까 그 돈 어떻게 하면 뜯어먹을까 이거를 엄청 연구했나 봐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가택수색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애매한 뚜껑이 똑 떨어지는다고 우리 이게 그냥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학부모 운동을 한 것밖에 없는 우리 가정주부 출신의 자원봉사자. 전 진짜 예, 우리 학부모 이경자 운동에 그 재갈을 물리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아. 학부모 운동이 많은 것 같지만 정말 별로 없습니다. 누가 이런 재미없는 학부모 운동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필요했죠. 뭐 교학연의 김순희 대표님, 또 뭐 이제 주옥순 씨도 약간의 학부모 운동을 하셨고 많은 단체들, 조그만 단체들이 있지만 크게 활동은 못했지만 저는 20년 가까이 이걸 했습니다. 전 정책을 굉장히 오랫동안 관찰해 왔고 반대도 해왔고 저는 이쪽에 있어서는 학부모 중에서는 전문가라고 자부합니다. 체포될까 봐 걱정되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김상곤 너 잘못했잖아, 네가 한 교육정책 중에 제대로 된 게 어딨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엄마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제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가 저는 이번에 저희 제 가택수색, 뭐 우리 사무실 압수수색 이거로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빌미가 없으니까 국정역사교과서 찬성 서명을 조작했다. 그래서 여론을 조작했다. 그래서 뭐 자기들은 계속 여론 조작하면서 누가 하더랍니까? 정말 어이가 없네요. 근데 세상에 누가 여론을 조작합니까? 진짜 우리 지금이라도 국정역사교과서를 가리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진짜 여론을 한번 제대로 조사해봤으면 좋겠어요. 사기꾼 눈에는 사기꾼만 보이고 맞죠. 도둑놈 눈에는 도둑놈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계속 조작했으니까 네. 다른 사람도 조작하는 걸 보이는 거죠. 아이고 마음 쓰지 마세요. 그런데 입에다 재갈을 물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재갈만 물려요. 그럼요. 재갈 물리면 제가 여기 지금 나왔겠습니까? 니네들이 아무리 나 재갈 물릴라 해도 난 우리나라 용감한 아줌마라고요. 신이 주신 네. 하나의 더 하죠. 이제 더 떠질 중요한 거예요. 무기가 있다면 입이에요. 이걸 어떻게 사용자에서도 머물리는 게 재갈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잡혀가실까봐 겁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엄마들이 이 김상곤 퇴진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 12시부터 2시까지 동아면세점 앞에서 김상곤 물러가라, 학생인권조례, 그 말도 안 되는 인권조례 만든 김상곤 물러가라고 엄마들이 시작했는데요. 우리는 학생인권조례가 우리 교육을 망쳤다고 보는데 그것을 제일 먼저 만든 게 김상곤이거든요. 김상곤과 광노현이 둘이 짝짝꿍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게 인권을 좋아하는 자들이 인권을 좋아하는 자들이 아무 죄 없는 사람의 집을 막 가택수색을 합니까? 그 얘네들이 하는 인권은 너무너무 비열해요. 그 학생 인권조례라는 말을 누가 그걸 반대하겠어요. 아이들이 그럼 학생들 인권 존중해 줘야지 하지만 그 인권이라는 그 아래 얼마나 많은 정말 독소 조항을 숨겨놨는지 그거 아시잖아요. 세상에. 학생 거짓말할 때 임신 출산해도 된다. 니네들 그거 니들 인권이다. 너희들 동성애 해도 된다. 세상에 너희들 학교에 서집 도둑질을 해서 가방에 뭐 숨겨도 선생님이 서집품 검사 하면 너희들 인권 침해야 라는 그런 조항들. 그리고 아무래도 핸드폰 맘대로 너희들 선생님한테 뺏기지 않을 니네들 권리 있어. 그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 학생 인권조례인데 그래서 학교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통제할 수 없을 지경이 왔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반대하는 건데 그것을 만든 게 김상곤이기 때문에 그 집 아들들이 다 도둑놈 아니에요? 도둑질 하다가 뭐 어떻게 잘못된 거 있나? 왜 그렇게 그런 저 하나 죽인다고 우리나라 학부모 운동이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 후배들이 지금 우후 죽순처럼 자라나고 있어요. 젊은 엄마들이 이제는 가만히 안 있겠다고 해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저 어려우니까 전 요즘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는데 이번에 2015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면 우리 아이들은 진짜 부자 아이들, 부모들이 관리한 아이들만 좋은 학교를 갈 수 있고 그야말로 학교만 믿고 열심히 따라간 아이들은 도저히 학생 종합기록부 같은 걸 좋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좋은 학교에 갈 수 없는 그야말로 진짜 개천에서 용이 영원히 날 수 없는 그런 제도로 만들었다는 거를 젊은 엄마들이 깨닫기 시작해서 그러면 나는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돈 벌어서 아이들 그나마 정말 사교육도 시키고 공교육도 출시시키면 보낼 수 있었는데 못 간다는 말이야? 이게 말이 돼? 내가
문재인이한테 속은 거야? 김상곤한테 속은 거야? 나는 문재인을 찍었는데 왜 내가 이랬다고? 하면서 이제 들고 나오기 시작했고, 그 엄마들이 국회 앞에서도 며칠 전에 기자회견을 해서 대표님 와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서 저도 거기 갔을 정도로 이제 엄마들이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학부모 운동을 재갈 물릴 수 있다고요? 착각하지 말라 그러세요. 학부모들이 뭐가 무섭습니까? 내 자식 지키는 게 학부모인데.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운동이 김상곤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교육을 정말 사회주의 교육으로 가고 있어요. 그 모든 정책이 아니 자사고 외고 폐지해가지고. 사회주의 교육에서도 동성애 하라고 가르치진 않아요. 이건 그렇죠. 사회주의 교육보다도 더 나쁜 교육이에요. 요즘 뭐 이거는 완전 차라리 교육을 안 시키는 게 낫죠. 그렇죠. 학교 안 보내는 게 낫죠. 네, 요즘 엄마들 학교에 가서 도둑질하는 거 배우고 맞아요. 아니 무슨 동성애 하는 거 배우고 이런 거 배울 바엔 차라리 학교를 안 보내고 글자를 모르는 게 차라리 낫죠. 이게 뭡니까? 이게 나랍니까? 등교 거부 운동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직장 나가는 엄마들이 아이들 등교 거부하면 걔네들 갈 곳이 없으니까 저는 오죽하면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좀 역할을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교회 목사님들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 학교에 믿고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애들을 전부 학교 안 보내고 교회에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그리 보내면 그때 학교들이 다 문 닫을 지경이 되면 교사들이 정신 차리지 않겠어요? 전교조들이 야 우리 선생도 못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돼야 걔네들 정신 차리지. 이번에 아이고, 원전을 반대했는데 네. 원전을 반대했는데 그게 가장 이해관계가 많이 걸린 게 민주노총이었대요. 아. 그래서 민주노총들이 나와서 데모해가지고 그 민주노총 한 사람이 그 뭐 이렇게 썼더라고요. 네. 자기가 여기에 나가서 이거 촛불도 하게 될 줄 몰랐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교조의 이권이 이제 그 걸리면 되겠죠. 근데 내가 듣고 보니까 가택주택 할 만하네요. 근데 이거는 심각한 인권 침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를 그리고 엠넷이 너무 답답한 게 그 세 사람이 고발을 교육부로부터 당했다고 했잖아요. 네, 누구요? 아, 학교 정책실장 전 거기다가 성균관대학교 교수 한 분 하고 좋은 학교 만들기 학부모 모임 대표인데 그 사람들은 가택수색을 받았는지 전혀 신문에 안 나고 신문 기사에 첫 번째가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 이경자가 받았다는 얘기만 나와요. 알잖아요. 그러면 나는 직접 고발 대상자도 아닌데 왜 나만 신문에 제일 꼭대기에 써요?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 개망신 시켜서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경재 대표님 너무 이뻐서 그래요. 진짜 너무 분하고 너무 이쁘니까 질투나서 그러고요. 예, 이게 올리고 싶은데 때려준 거 아니에요. 예, 저기 국제 엠네스티에 그 이거 상수하세요. 그리고 유엔 인권위원회에 이거 우리가 얘기해야 이거 돼요. 그런 데서 이런 거 취급해요? 아 이거 인권 침해 당한 거 아니에요? 예, 인권 침해죠. 아니 이게 무슨 예. 뭘 잘못했다고 가택수색을 합니까? 배투대낮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영장도 나한테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이거 완전 인권 침해 당한 예. 거죠. 아니 자기들이 만약에 오면 영장 딱 보여주고 집에 들어오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그때는 나도 당황해가지고 아니, 그냥 무슨 집에 들어왔는데 압수수색 당할 일이 있어야지 예. 압수수색을 예. 당하는 거지. 그것도 인권 침해죠. 왜냐하면 식구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네. 이거 피해 보상 받아야 돼요. 아, 네, 이거 피해 보상 다 신청하시고요.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다가 엠네스티. 아이들이 우리 엄마 뭐 한 거야? 이럴 거 아니에요. 엠네스티에다가 이거 인권 침해 당했다고 이거 저기 고발해야 되고요. 저 좀 도와주세요. 알겠어요. 네, 저기 유엔 인권위원회도 이거 다 고발하고 네. 인권 좋아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는 것이 인권 탄압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이 말로만 떠드는 자들의 그거를 믿으면 안 됩니다. 아니 그리고 다른 단체 몰라도 학부모 교육단체예요. 학부모 시민운동이에요. 세상에 학부모처럼 힘없는 존재를 갖다가 이렇게 두려워하나요? 김상곤 이놈이 지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으면 학부모 단체를 고발합니까? 이건 나는 세상에 이런 아니, 일이 장사에 없을 것 돼가지고 무슨 같아요. 민간인을 고발을 해요. 그리고 또 장사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그 단체는 활동한 것도 없어요. 성명서도 제대로 안 난다고 내가 야 너네는 그러니까 성명서도 하나 뭐 안 쓰고 뭐하냐? 그 야단치는 단체인데 이거를 관변단체라고 그러고 우리도 관변단체라고 그러고 세상에. 국제 사회에다가 고발을 해야죠. 어쩌겠어요. 우리나라에 믿을 수 있는 데가 검찰도 아니고 재판부도 아니고 뭐 경찰도 아니고 이제는 다 아니니까 이거를 힘없는 사람들이 그래도 국제 사회에 네. 그 정의에 이제 우리가 호소를 해야 되고 그 유엔 인권위원회라든가 또 국제 엠네스티 같은 이런 또 인권을 보호해주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고발하세요. 네. 고발하시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요즘에 잡혀가는 사람들 보니까 다 나라를 위해 그래도 일 많이 했던 사람들일수록 잡혀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 혼자 하나하나 해가지고 잡혀가실까봐 겁나요?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아이고, 대한민국 아줌마가 무서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 나는 만약에 날 잡혀갈 일도 없겠지만 날 만약에 잡아간다 그러면 나는 여기 북한처럼 검문을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고문 안 하고. 검문을 안 하지. 검문한다는 얘기는 없더라고. 그러네. 검문을 안 하고. 네, 그 다음에 밥도 제대로 준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뭐 다 나왔잖아요. 뭐 밥도 잘 주고 뭐 어쩌고. 밥도 배고프지도 않게 준대요. 네, 어쨌든 밥도 입밥은 줄 거 아니에요. 입밥. 북한 사람들은 상상 못하는 입밥은 줄 거고 또 세 번째 총살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안 하면 감옥에 좀 가셔도 괜찮아요. 가서 책도 좀 읽고. 박근혜 대통령도 가셨는데 뭐. 예, 가서 책도 좀 읽고. 예, 가서 뭐 좀 우리 저 기분 나쁜 얘기 하지 맙시다. 아니, 뭐 내가 잡힐 일을 해야 잡혀가지고 내가 지금 잡혀간 것들 아무나 잡아가면 잡혀가도 걱정하지 마시라. 진짜 총알 가지고 우리가 맨날 우리가 쏘든지 수류탄을 던지든지 이 미친 거 이게 나랍니까? 이 좌파 새끼들 이게 나라냐고 그러고 촛불 들고 나왔는데 그때 쟤네들이 뭐 하는 소린가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이게 나라냐고요? 이게 미친 것들이지요 정말. 맞아요. 술탄 있어요. 아우 제발 그런 것 좀 만들어 주라 그래 우리 엄마들한테. 누가 만들어주라 그래? 자기가 만들어야지. 어디 가면 어디 황학동에 가면 있나? 누가든지 모르겠어. 진짜 왜 터져 못 살겠어요. 우리 또 이게 아주 착하고 우아하고 점잖으신 우리 이경자 대표님 왜 이렇게 열받게 하셔가지고 술탄까지 나와요. 이제 술탄까지. 김상건 장관님 정신 차리세요. 당신이 그런다고 세상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인간의 자유는 아무나 그렇게 마구 짓밟고 빼앗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 우리 유관순 어머니들 늘 하는 얘기가 수류탄 좀 만들어달라. 제 혼자의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답답하면 나 하나 죽어서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그 양양가 노래 있잖아요.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다 똑같은 심정입니다 지금. 이슬같이 죽으리라.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그게 요즘 그냥 걸어가면서도 나오는 노래라고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바보지 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21세기 예, 선진 한국이라고 하든 멋진 나라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이냐고요. 근데 그 문재인 정권을 만든 1등 공신이 김상곤이에요. 김상곤 교육부 장관을 제일 반대하는 사람들 모든 야당이 전체가 반대했는데 그때 뭐 국민의당에 지금 저기 교육위원장 걔가 편을 들어줘가지고 이게 교육부 장관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가 정말 어떻게 교육감은 정말 교육적인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핵심 좌파 정권의 핵심 인물이 교육부 장관이 됐어요.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 어떻게 될 건데 엄마들이 지금 화 안 나게 생겼냐고 젊은 엄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내 아이들 진짜 사회주의 국가가 뭔가 했더니 공산주의 국가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라며요. 근데 공산주의로 간 나라는 역사적으로 하나도 없고요. 사회주의에서 다 망했어요. 그래서 북한은 사회주의 할 때 사회주의 하다가 300만 명이 굶어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럼 걔는 지금 공산국가예요? 사회주의 국가예요? 북한이?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사회주의 국가도 독재 아니고 국가잖아요. 아니,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사회주의 하다가 망한 국가죠. 근데 정체불명의 망한 국가고 중국도 사회주의 할 때 4,5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러시아 역시 소련 역시 3,000만 명이 굶어 죽었고요. 예, 그러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살상을 많이 낸 제도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이 전체주의, 공산주의, 이 인류의 이상이라고 유토피아라고 떠버리는 이것이 인류의 가장 지독한 거기에 내통하는 게 청와대니까 사람들이 저걸 저과대라 그러잖아요. 저과대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라가. 그러게 말이에요. 예, 하여튼 교육 문제를 하다 보면 어떻게 그게 정치 문제로 가게 되더라고요. 전 그렇죠? 교육밖에 몰랐는데 교육을 지키는 것이 정치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교육운동은 정말 우리 학부모 모두가 다 교육운동가가 돼서 대한민국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지경입니다. 이게. 그건 정치가 아닙니다. 왜냐? 어떤 정치 제도는 그 국가의 생존권과 생명권을 이렇게 가르는 더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정치 제도는 그 정치 제도 안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의 이 사상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교육 문제는
정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또 그 안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이